자, 오늘 120회 플랜업 독서경영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읽는 저자죠. 세스 고딘. 자, 세스 고딘의 마케터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읽어보셨죠? 어땠어요? 읽어보니까? 저는 전공 문제여가지고 네. 이거를 이론적으로 추적해가지고 배우다가 풀어서 설명 하루씩 풀어서 설명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해는 잘 되는 이해가 이렇게 잘안 그죠? 아니, 결국, 저는, 세스 고딘의 책을 읽어보면서, 특별히 색다르다, 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뭔가 일을 하나 새롭게 기획을 하다 보니까, 많이 와닿더라고요. 예. 제가 이번에 또 새로 하는 공간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강연된 과제가 있게 되면 또 이게 들리는 게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당면된 과제가 없고 그냥 읽는다라고 하면 좀 읽히지 않는. 그러니까 세스 고딘하고 그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아웃라이어하고 티핑 포인트 쓴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뭐라고 할까? 구루예요, 구루.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기보단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에 대해서 좀 풍성하게 한다라고 할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많아요. 글래드웰하고 세스 고딘 자체가 스토리텔러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뭐라 할까? 뻔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죠? 맞아요. 차별화. 또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가 나와요? 차별화하라. 리마커블하게 해라. 세계관을 찾아라. 이건 이제 어떤 공감대에 대한 얘기죠. 세계관이라는 건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켓 세그먼트적인 얘기인데, 고객을 설득하지 말고 설득 안 된다. 이거죠. 걔의 세계관과 네 세계관이 맞아 떨어지면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워딩, 다른 표현의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고, 플레임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플레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플레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렌즈가 왜곡되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제가 저희가 이번에 어떤 F&B 사업장을 내잖아요. F&B 사업장을 내는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랑 일했던 분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강의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한다, 뭔가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에 대한 고정적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한 4년? 3년 전에 좀 색다른 제안을 했었죠. 그죠? 알코올을 술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3, 4년 전에 제가 그렇게 기획을 해서 한참 알아봤다가, 결국 안 될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강의에 대한 어떤 원하는 니즈가 있다. 이것 때문에 스탑을 했고, 이번에 다시 이제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차별화해라, 스토리를 알려라, 독특해야 된다, 리마커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뭐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안 해요. 정작 뭐를 하려고 하면 또 내가 봤던 대로, 내가 어디 가면은 그렇게 봤던 대로 흉내를 내요. 이 책에서 나오더라고. 많은 애들이 컴패티브하게 움직일 땐 보다 싸게, 보다 좋게.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다르게는 안 한대, 잘. 보다 싸게, 보다 좋게, 보다 편안하게, 보다 서비스가 좋게. 근데 이미 책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미 소비자들은 뭐야? 지금의 서비스도
만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족해야 한다라는 거. 저는 이번에 책을 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야, 이게 책을 읽는 것과 내가 하려는 사업에 투입해보는 거는 또 다른 얘기구나.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를 알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다르다? 유니크하다? 리마커블하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가 있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뭘 것 같아요, 신정씨? 그러니까 저는 오늘 카페에서 책을 다시 한번 이 책은 옛날에 읽은 책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퍼플 카우 1, 2, 그다음 3 연이어서 나오는 책이 불과하거든. 그래서 오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가 기획을 하면서도 내가 그 틀에 박혀 있는 거야.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커피 이렇게 팔아야 된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테이블 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 식당을 한다고 하면 테이블 몇 번 회전해야, 내가 몇 번 회전해야 돈을 버는구나. 오케이? 근데, 내가 그게 없었던 것 같아. 이런 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뭘까요? 그게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 다를 수 있는 용기. 오케이? 근데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용기가 없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 그 용기 저변에 하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정적인 틀을 갖는다는 건 하나가 없어, 하나를 지지 않겠다라는 얘기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독특하게 해보겠다.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내 이제 일하는 파트너가 뭘 질 수 있냐고 해서 그때부터 다시 또 옛날로 가더라고. 책임질 수 있냐 이거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다르게 했었을 때 그건 용기고, 용기는 다시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해지는 거죠. 직책이 높을수록 더해지는 거고, 그 다음 결국은 뭐냐면 뭔가 달랐을 경우 안 되면 어쩔려나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고자 남과 똑같은 걸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도 남들처럼 했는데 안 되는 걸 나보고 어떡해. 그러니까 그럼 뭐가 될 수 있죠? 면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면피하지 않고 그냥 그 결과마저도 내가 안겠다라고 하면, 그죠? 뭐가 나올까요? 용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용기 속에서 혁신이 나오겠죠. 제가 오늘 세스 고딘의 책을 쭉 읽어보면서 성공 사례가 많아요. 뭔 이렇게 했다, 누군 이렇게 했다, 누군 이렇게 했다 하는데 공통분모는 하나더라고. 뭐요? 난 이렇게 받고 싶더라고. 마케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마케터는 모두 다 성공한 마케터들은 모두 다 브레이버들이야. 브레이버들. 용감한. 그리고 그 용감한 브레이브 속에는 자기가 이 상품, 오케이? 자기가 팔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자기가 하려는 기업에 대한 뭐예요? 책임감이 남달랐다라는 거지. 그 두 개를 빼고 나선 모든 거는 뭐야? 누군가의 영웅 이야기. 왜냐면 이 책에서 나오는 거 있어요. 나 좀 봤는데 재밌는 사례더라고. The Little Mismatch. 보셨어요?
리마커블하다는 사례를 나중에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한 주부인가 봐. 주부인지 뭐 하시는 뭐 여자 같은데, 짝짝이 양발을 만들었어. 양발이 다 짝짝이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양발을 하다 보면 짝이 없어서 막 그렇지 못 신잖아요. 근데 얘는 130종의 양발 상품이 있어요. 근데 다 짝짝이야. 마치 삐삐 양발처럼. 이렇게?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만 하겠어요? 돈 들어서? 패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 그래. 내가 할 수 있겠냐고. 내가 한 2억 들어서 할 수 있겠냐고. 집 빼서, 전세금 빼서 할 수 있겠냐고. 그렇잖아.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가 달라지잖아. 그렇죠? 야, 대단하다. 가능성이 있겠다. 이 말과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자금을 빼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 가설에 뛰어들겠냐면 할 수 있겠냐고. 못하죠. 근데 그들은 한 거야. 그게 차이야. 오케이? 누구나 기발한 생각은 할 수 있고요. 누구나 유니크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용기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죠? 근데 그 용기를 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 뭐가 있어야만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책임감이라니까. 내 생각을 믿고 나의 아이디어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책임감. 여기 이 책에 나와요. 이 리마커블, 위대한 스토리는 자기 기만적인 게 없대. 오케이? 정말 좋은 거라고 하고 정말 뭐 한다고 하는데 좀 안 되니까 빠지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그런 거가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뭐 물론 이 책 자체도 이 책은 이 세스 고딘이 이런 말을 하죠. 원래 제목은 마케터는 스토리텔러다. 오케이? 이게 맞는 얘기야, 이 책 제목은.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잠깐 자기가 이제 스토리를 내려고 인지 부조화적인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책을 내면 모든 기획자는 사기꾼이다. 이거랑 비슷한 거야. 인지 부조화. 뭔가 서로 간에 상충되다 보니까 뭐야?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 세스 고딘도 타고난 마케터거든요. 한마디로 타고난 이야기 메이커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이 카페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밖에 나가면 수많은 똑같은 카페들이 있다고. 대로에 있으면 목으로 승부를 보고, 그죠? 아는 길에 있으면 뭘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장사의 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또 느낌이 달라. 같은 내용을 어떤 구루가 푼 것과 장사꾼이 푼 거는 또 달라요. 근데 결국 같은 얘기야. 뭐가 같죠? 말하고자 하는 건 다르다라는 건 다 똑같은 얘기인데 용기와 책임감이더라고. 보면은요. 모든 일이라는 게 잘 보면. 자, 이 책은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참 제목이 잘 쳤어요. 마케터가 보라는 거고, 그죠? 혹은 마케팅을 뭐 하는지 궁금한 애들이 보라는 거고, 새빨갛다라는 건 상당히 시각적인 단어거든. 그죠?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는 네거티브한 말이죠. 그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사례가 나와요.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은 진짜 멋쟁이였다. 오케이? 리얼리티에선 꼬마애가 야, 임금님은 빨가벗었다! 이렇게 하면 이 책에서 나오죠. 그 아이는 맞았다고. 왜요? 그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중들의 세계관에 찬물을 견뎠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어떤 브랜드가 멋있다고 하는데 어떤 꼬마애가 그지 같아.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이제 브랜드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그런 게 이제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쭉 얘기해보면 세스 고딘 경영의 구루이고 뭐 마케팅 과정을 많이 했고 저는 세스 고딘을 뭐 책을 읽어보면 세스 고딘의 책을 읽어보면 좋은 점이 있다면 재밌다, 잘 읽힌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기보단 이론을 진보시키거나 진화시켜 나가는 재주가 있다. 오케이? 뭐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쓴 책이라 잘 팔린다라는 말을 해요. 이 세스 고딘 내가 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런 장난을 한다고요. 실제로 나는 이 책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필 작가가 쓴 거다. 걔의 이름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분 나쁘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순간 뭐예요? 뭐야? 사기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책에다 써놔요. 거짓말이다. 봐라. 또 내가 쓰던, 걔가 쓰던, 누가 쓰던, 당신은 책을 읽고 있는 건데, 그죠? 세스 고딘이 썼다. 아니면 뭐야? 저기 한국에 있는 누가 썼다. 대필 작가가 썼다. 그게 바뀌었다고. 그죠? 책이 바뀌는 건 아닌데 벌써 뭐야? 왠지 속았다. 그죠? 이런 느낌이 온다라는 게 자체가,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당신은 이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뭐야? 세스 고딘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해요. 맞는 얘기고. 이 책은 모든 마케터는 스토리텔러다. 요게 더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책들은 제가 몇 가지 했는데,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새는 뭐 스토리텔링이 많죠. 그죠? 왜 많죠? 논리나 이런 것들이 분석적으로 나가면 재미가 없고 와닿지도 않고 감정의 호소.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다 좋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다 좋아. 다 좋기 때문에 뭐야? 이제는 좋은 걸 떠나서 뭐예요?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고 그걸 씀으로써 뭐예요? 내가 어떤 감성적 이런 베네핏을 얻고 싶은가 혹은 그 그룹에 끼고 싶거나 그런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가 없었다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 전에는 브랜드라는 단어가 많았어요. 브랜드. 그렇죠? 브랜드가 하드웨어면 스토리텔링은 소프트웨어죠. 그죠? 제품이 하드웨어면 브랜드는 소프트웨어 같고. 그죠? 제품이 소프트웨어라면 자원이 하드웨어겠죠. 그죠? 좀 더 말랑말랑하고 조금 더 유동적이고 조금 더 모호한 개념이에요. 얘네들이. 제가 이번에 카페를 하면 한번 들어봐야 돼. 이거 책을 읽다가 느낀 건데 카페를 하면 커피를 팔 건데 와인을 팔 건데 와인에다가 이렇게 팔라고 기획력 강화 와인. 네, 기획력 뭐 총명탕처럼 기획력 강화 와인 하면 좀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기획 수업을 했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줬어. 기획력 강화 와인이라고 하면 먹지 않을까? 수영씨, 아니 먹은 걸 떠나서 조금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오케이. 그죠? 조금 달라 보이죠? 그리고 그걸 가격을 좀 더 올린다면.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어차피 내 강의를 들어온 사람이라면 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니까, 이정훈 대표가 마법을 건 기획력 강화 와인. 넘어가요? 넘어갔어요? 기획력 강화 와인? 그러니까 보세요. 실체를 바꾸지 않고 살짝 뭐예요? 이름만 바꾸고 거기다 뭘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SBS에서 옛날에 실험한 걸 이렇게 만든 얘기니까 사과 파는 거.
길 건너에선 한쪽에서는 사과를 팔았고 한쪽에서는 뭐야? 사과를 팔았는데 이 사과를 먹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살짝만 이야기를 걸어놨더니 뭐야? 그 사과만 많이 팔렸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미 사람들은 이야기를 쫓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사과를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 뭐야? 뭘 먹는 거죠, 이제? 기대를 먹는 거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남자친구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으면 다이아를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다이아를 받은 거죠. 그죠?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당면한 과제가 있다 보니까 책이 나한테 많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마케팅도 많이 했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또 내가 할 일은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스토리텔링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뭐야? 이 책에서도 말을 하죠. 평범하지 않으려고만 하면 되는 것 같아. 뭘 하나 하더라도 뭐야? 좀 재미있게 하려고. 오케이? 좀 다르게 하려고. 그러는 용기. 근데 아까 제가 와인에서 나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스토리가 뭐죠? 스토리? 전략. 스토리가 있다. 이야기가 있다. 이게 누구는 히스토리라고도 해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은 히스토리에서 그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 그죠? 우리는 잘 보면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사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사던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사던. 이건 스타벅스 커피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가 없죠. 바빈스 커피에서 나는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저기 바빈스 커피 저희 동교동 사무실 쪽에 있는 거 하면 바빈스 커피라고 해놓고 거기에 루악이라고 이렇게 크게 붙여놨거든요. 그다음 고양이를 한 마리 그려놨어요. 그 스토리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고양이가 내 고양이라면 더 스토리가 있죠. 이번에 저희가 그 명동에다가 카페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대형견을 하나 살라고 하거든요. 버니즈라고 큰 개를 살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그 개를 키우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야씨 개 냄새나 또 누가 치울 거야 막 이런 얘기해서 좀 안 되나 보다 그랬는데 오늘 책을 읽고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해보고 반응 없으면 말고. 오케이. 근데 해보기도 전에 뭐야?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뭐 할 거야.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예일대학교 친구가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선배가. 예일대학교 이게 큰 이런 컨벤션 같은 데서 졸업생들이 이번 학기 졸업생들이 쫙 걸어와요. 무대로. 근데 무대로 쫙 걸어올 때 누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걷는지 아세요? 개새끼야. 그 예일대학교는 그 불독이 마스코트거든요. 그래서 불독이 예일대학교 반팔을 입고 먼저 앞으로 행군하면 걔를 따라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박수를 치거든요. 여러분, 예일대학교 같은 그 오래되고 아주 정말 뭐야? 어떤 학교잖아요. 그런 데서도 뭐야? 걔가 그런 데서도 어떤 문화가 있고 자기네들이 그런 게 있는데 처음에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 유니크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해요.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가장 마케터가 경계해야 될 건 뭐라고 그래요?
평범한 거다라는 거죠. 스토리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다른 단어로. 라이프? 인생? 이게 책에서 나오잖아.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라고. 똑같은 거에 대해서 좀 다른 표현을 좀 해보라고. 나는 오늘 책을 읽으면서 스토리 하니까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고. 때 같아, 때. 오케이? 손때, 묻은 때. 오케이? 예를 들어 여러분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도 옛날에 제가 한번 뭘 갖다 버린 적이 있어요. 오래돼서. 그래서 어머니가 막 욕하면서 갖다 버린 거 다시 찾아왔거든요. 막 저한테 모르더라고요. 미친 새끼 막. 다 갖다 버려, 이 새끼야, 뭐. 버려. 나중에 알게 됐거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옛날에 처음으로 사준 그거래, 항아리. 오케이? 손때가 하도, 그러니까 맨날 닦아.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몰랐잖아.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죠? 나에게 그냥 오래된 항아리라니까? 저희 어머니한테는요.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죠? 이야기가 있는 건데, 이야기만 있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손때가 많이 묻었다니까? 오케이? 여러분, 오래된 집에 가보면 손때가 많이 묻었어요. 여러분,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안 살면 을스년스럽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는 거죠. 스토리란 더러울 수도 있고, 여러분, 때가 많이 묻었다고, 손때 많이 묻었다고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손때 많이 묻어도 더 만질만질한 것도 있어. 사람이 사포처럼 계속 닦아내기도 하니까. 뭐라고 생각해? 아니, 이 책은 읽고, 특별한 얘기할 게 없어. 아주 간단심플한 얘기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책은 이 책을 읽고, 누가 더 많이 느꼈느냐의 문제겠지. 누가 더 많이 와닿느냐의 문제겠죠. 누가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수정 씨는 뭐 같아요? 스토리가? 제가 강의 때 얘기하는 게 있죠. 남이 던진 단어를 내 단어로 승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내 영혼이 내게 아닐 수도 있어. 왜요? 내가 개워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영어를 한참 공부할 때 미국에 있는 친구가 나보고 이런 말 했어요. 네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하나래요. 나라 씨는 영어를 하니까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Blue is blue, isn't it? 뭔 말이에요? 맞아. Blue is, 나는 그거를 이렇게 했다니까. Blue is 파랑. 파랑 is blue. 그러니까 네가 영어를 못하는 거래. 블루는 블루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자꾸 내가 번역을 하려고 든다는 거야. 왜냐면, 블루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내 머릿속에 그게 많아서. 고정관념인데.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내 거 하려면, 또 나랑, 그게 세계관이라니까? 오케이? 스토리라는 거 자체는 누군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그 스토리라는 단어와 내 무언가가 이렇게 뭔가 막 엮여지지가 않는다고. 그 영화 본 적 있죠? 그 뭐지? 그 외계인 나오는 거, 파란 애들 다니면서, 아바타. 여기서 살짝 아바타 이러면. 그 아바타 나오면, 괴물 타고 다니거나 말 타고 다니면, 시신경 같은 거 이렇게 링크 시키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 괴물들이잖아. 그것도 고정관념이겠지.
그 용이건 말이건 할 때 하게 되면 그 용이 보는 눈으로 걔도 보잖아. 왜요? 걔네들 말로는 이제 링크 됐다고 하거든. 근데 그게 여러분 잘 보면 베이스 온 인디언 얘기예요. 인디언들이 여러분 이게 싸우러 나갈 때 얼굴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 오케이? 이게 뭐 곰의 문양을 그리면 곰의 힘을 얻는다라고 하고, 오케이? 매의 눈을 그리면 매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을, 이렇게 얼굴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약 한 번씩, 대마 한 번씩 피고 나간대잖아. 전쟁하러 갈 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뭐 제가 기획을 알려드렸던, 전략을 알려드렸던, 수정 씨는 전략에 좀 링크가 와요? 내가 진짜 많이 얘기했잖아. 좀 많이 와? 그게 남들이 다 말한, 마이클 포터가 말한 전략과 세스 고든이 말한 전략과 모든 단어가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던 결국은 엔딩은 하나라니까? 너에게 전략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엔딩은 그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배움의 끝은 가르치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쳤을 때 걔와 내가 링크가 되면 상당히 보람을 느끼지. 상당히 뭔가 그런 느낌 아시죠? 가르치는데 계속 뭔가 링크 안 되는 느낌. 이제 저쪽에서 계속 뭐야? 튀겨버리는 거. 그걸 공감이라고 표현하다. 제가 아는 형님은 그 표현을 창자를 묶었다라고 맨날 말해요. 창자를 서로 묶자, 꽁꽁.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도 나와. 세계관이란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 방식이 다 다른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슬프면 화를 내요. 오케이?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뭐예요? 울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프면 웃어요. 그죠? 표현 방식이 다 다르고, 고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객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토리라고 한다면 다른 게 뭐냐 이거죠. 그게 쉽게 나오는 생각이 아니야.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봐야 돼. 펀더멘탈까지. 그래야만 숨어있는 나의 생각이 나오거든. 나는 그냥 오늘 문득 때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케이? 나는 예를 들어 어떤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 잘 모르는 게 걔랑 나랑 여러분 뭔가 자꾸 접촉이 있거나 뭐가 있게 되면 뭐야? 때가 묻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게 좋은 거든 누군가에게 좋은 거고 누군가에게 들어온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실 만한 책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잖아, 얘가. 그죠? 근데 얘가 뭐가 있어서 피노키오예요? 코가 길어서 여러분 피노키오가 얼마나 많은 야동의 주인공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야동을 많이 안 봤으니까 그런 거죠. 코가 커지잖아. 그죠? 왜 코가 커지죠? 흥분하니까. 오케이? 아, 이 사람들은 요걸 보고 어떤 스토리에 연결을 한다니까? 그죠? 여러분, 백설공주와 일곱 남장의 야동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케이? 네? 처음 들어봐요? 호기심을 많이 갖고 보세요. 그 세계도. 여러분, 통나무가 인형이 됐고, 인형이 자기만의 성격을 가졌을 때, 퍼스널리티를 가졌을 때 우리는 피노키오라고 하는 거고, 그 성격이 좋던 나쁘던 간에 원래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나쁜 거예요. 그죠? 근데 피노키오를 나쁘게 보진 않아. 그죠? 피노키오가 나쁜 애로 보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피노키오라는 책을 읽었을 때 피노키오가 나쁜 아이예요? 그러면요. 불쌍한 아이인가요? 맞아요. 여러분, 이솝우화를 보면은요, 우리는 퍼스널리제이션, 우리는 여러분, 쥐에도 미키마우스라는 귀여운 쥐가 있고요. 전직 쥐새끼도 있다고 하자. 그죠? 시골쥐도 있고, 부자쥐도 있고, 쥐새끼도 있고,
그죠? 시궁지도 있고, 제리도 있어요. 제리, 얄미운 제리. 그죠? 그 다음, 마이리 마우스라는 애도 있어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여우 하면 여자를 생각해요. 그죠? 옛날에 여러분, 구미호 하면요.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구미호 하면요. 섹시해. 그죠? 늑대라고 하면요. 뭔가 음흉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왠지 여러분, 늑대라고 하면 또 어때요? 외롭다? 오케이? 외로운 남자. 그것도 하이에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 곰은 언제나 미련 곰퉁이 같다고 말했고. 그죠? 소도 얘기가 나오고, 두꺼비도 얘기가 나오고. 그죠?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의 그죠? 어떤 성격을 동물들로 통해서 토테미즘 같은 거죠. 책에서 나와. 당신이 스토리를 좋아하는 말은 당신은 미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주술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주술의 시대였어요. 주술의 시대. 주술의 시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죽는지, 왜 태어나는지, 그죠? 왜 밤이 되는지, 왜 내가 병에 걸리는지 몰랐다고. 이 막연한 두려움은 뭘 만들죠? 막연하게 모른다라는 건 두려움을 만드는 거야.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실체를 알면 뭐야? 대비를 세울 수 있고 대비가 세울 수 있으면 우린 용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유니크한 거를 대고 빌었어요. 달님에게 빌었고요. 해님에게 빌었고요. 그죠? 길가에 큰 천연 묵은 느티나무가 있으면 느티나무에게 빌었어요. 그죠? 집에 큰 뱀이 있으면 뭐예요? 뱀에게도 빌었다고요. 바위한테도 빌었고. 그래서 토테미즘, 주술의 시대에는요, 엄청난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죠? 특히 영국. 주술의 시대에서 날씨까지도 안 좋아. 그래서 밖에 나가기엔 뭐야? 날씨가 안 좋아서 할머니가 집귀신 얘기를 많이 했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 스토리가 그렇게 많은 나라예요. 해리포터도 그죠?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는 귀신 얘기가 없다니까? Everyday, shiny day. 근데 여러분 주술의 시대를 건너와서 무슨 시대로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가 1년으로 보면요, 내 생각엔 12월 21일까지가 주술의 시대였어. 오케이? 어떤 천재가 모든 비밀을 밝혔잖아. 왜 태어나요? 왜 죽어요? 왜 병에 걸렸다고? 왜 네가 아프다고? 왜 네가 잘 되는지 내 이유를 설명해 주지. 종교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오케이? 왜 네가 태어났냐고? 신이 그렇게 해서. 왜 네가 아프냐고? 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죠? 그 종교의 시대가 한 2000년을 가졌거든. 그래서 토테미즘 시대를 거쳐서 종교의 시대로 왔을 때는 신을 믿었다. 신을 숭배했다고요. 신을 세워놓고.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캐릭터를 좋아한다라는 건 토테미즘적 사고거든. 오케이? 이게 주술과 종교가 교묘하게 섞인 나라가 있어요. 10만 만 개가 넘어요. 인도라는 나라죠. 이제 이렇게. 그리고 300년, 400년 된 이제 갓 시작한 시대가 왔죠. 바로 과학의 시대. 과학의 시대는 반드시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원인과 결과만으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죠? 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재현. 이렇게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그게 인과관계가 맞다면 재현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많은 스토리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뭐예요? 미신이다. 그죠? 몽하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물어볼게요. 우리는 지금 주술의 시대에 살아요? 아니면 종교의 시대에 살아요? 아니면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아요? 그죠? 지금은 베스킨 라빈스 시대에 산다라는 거예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책에서 재밌는 말을 해요. 사람들은 필요한 건 과학의 세계에서 찾고요. 원하는 건 주술의 시대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건 실용적이고, 오케이? 실용적이고, 논리적, 이성적인 거를 사고, 원하는 거. 그죠? 이 책에서 그런다고요. 실은 마케터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짜 거짓말쟁이는 소비자다라는 거죠. 내가 이걸 사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마치 유명한 얘기 있죠. 당신은 왜 로레알 화장품을 써도 돼요? You deserve it.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마치 뭐예요? 여자들에게 뭐야? 속삭이는 악마의 얘기처럼. 그죠? 근데 사람들은 원하는 거, 원한다라는 건 디자이어죠. 그죠? 그동안 마케팅은 필요를 강요했다라는 건데, 그죠? 그래서 가격, 품질, 그죠? 이런 얘기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라는 거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사람들은 원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동차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원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동차를 원하다 보면 멋진 자동차를 원한다라는 거고, 멋진 자동차를 타다 보면 멋진 아가씨를 원한다라는 거고, 멋진 아가씨를 원하다 보면 성공을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감각적이고 비이성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술의 시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뭐야? 주술을 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술의 시대가 과학의 시대에서 더 커지고 있거든요. 왜요? 과학이 증명한 것보다 증명 못한 게 더 많거든. 여러분, 우리가 마치 알마니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주술적인 얘기거든. 왠지 그걸 입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줄 것 같고, 나 자신도 뭐예요?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잖아. 우리는 아울렛에 가서 폴로를 사요. 오케이? 40% 할인된 가격에 200달러짜리를 50달러에 샀다고 뭐예요? 너무나 해피하고 오는데 실은 뭐예요? 그건 아울렛용이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어차피 그 가격에 팔라고 가격을 그렇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건 4달러에 불과한데.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수많은 브랜드들을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만든다니까요. 저기 방글라데시에 있는 방직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유니클로도.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옷을 사면서 뭐야? 우리 스스로에게 스토리를 건다? 주술을 걸고 있다라는 거죠. 막 이러면서. 오케이? 그 비용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왜요? 우린 다 주술에 걸려 있으니까. 누가 만든 주술? 마케터가 만든. 한마디로 이 주술을 환술이라고도 말하죠. 이렇게 환상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그쪽으로 들어와서 초대를 했고, 거기가 너무 좋은 나머지 우리는 뭐야? 리얼리티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거야. 마케팅과 스토리텔링, 니즈, 원츠. 사람들은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해서 사는 것이다. 그럼 팔게 하려면 뭐예요? 원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시장을 창출한다? 다른 말로 새로운 욕구를 창조한다는 거죠. 그죠? 필요한 것은 실용적이고 객관적이지만
원하는 것은요, 불합리하며 주관적이다라는 거죠. 그치? 나는 성공한 커리어 어머니 되고 싶어.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이게 다 주관적인 거고, 오케이? 불합리하다라는 건데, 불합리적이다라는 건데, 사람들은 뭐야? 니즈가 충족된 사람들은 원추로만 간다라는 거지. 울프란 영화 한번 보셨어요? 제가 보라고 한번 했는데 거기서 영화 그 책에서 나오자 그 영화에서 이 펜을 팔아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펜을 아무 때가 묻지 않고 아무 주술이 안 걸려 있는 나한테 팔려면 어떻게 팔래요? 나한테 팔아봐요. 이 울프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나한테 팔아봐요. 이거와 함께 제가 하루 정도의 노예가 되드릴게요. 안 사. 뭐라고 팔아요? 사인할 계약서 같은 거. 그렇죠. 그게 니즈야. 사인할 계약서가 있으니 펜이 필요한 거죠. 그죠? 내가 지금 당장 똥이 마려. 똥 싸야겠다고. 근데 저기, 나라씨가 휴지를 들고, 이따 너무 마르면 이따 싸고 나서 해결을 한다고. 화장실 자체를 갖고 있어. 그러면, 똥이 마르니까 뭐야? 500원 하면, 옛날에 여러분,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닐 때만 해도,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면은요, 50원, 100원 내고, 그, 유료 화장실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마리면서,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돈 내고 오줌 넣었을 테니까, 오줌 마리면 왜냐면 금방에 오줌 넣을 데가 없거든. 니즈, 어떻게 팔래요? 선생님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 영국 총장님은 만나게 되거든요. 만났어. 그 사람을 만나면. 그거는 이 펜을 파는 거 아니야. 이 펜을 파는 게 아니라 이 펜에 따른 뭔가를 파는 거야. 끼어 팔기잖아. 이 펜을 팔라고. 그 사람 꼬라고 해.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신정 씨한테 판다면 조인성 거. 어? 아니, 조인성이 맨날 귀파던 펜. 예를 들어 나는 누구죠? 소지섭, 차승원. 차승원이 코 파던 펜. 차승원이 맨날 쪽쪽쪽쪽 빨고 다녔던 펜. 그래서 여기 이빨 자국도 있어. 예? 여기서 최고의 기획자가 쓴 펜? 예로부터 어떤 이렇게 기획자를 딱 줄먹여서 그 사람을 그렇죠. 이게 주술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 글러브가 있어. 야구 글러브. 10대째 홈런 왕들이 이걸 썼었어. 오케이? 그리고 전에는 맨날 병살타만 친 애가 이 글러브를 찬 순간 뭐야? 홈런을 치게 됐다고. 그럼 그 글러브는 그걸 믿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애에게 팔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추잡해. 이런 뭐야? 세계관이 다른 거니까 설득하지 말라는 거죠. 블루나일이라는 브랜드가 있대요. 다이아몬드야.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대요. 우리는 다음 세대의 티파니가 되고 싶습니다. 어때요? 근데 얘네들은 싸요. 은이죠, 은. 다이아몬드 브랜드. 티파니보다 싸요. 많이 싸대요. 남자들은 좋아한대요. 싸서.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팔릴까? 여자들도 좋아한대.
많이 팔리고 있대요. 책에 나오더라고. 이게 외국 브랜드예요? 네, 블루나일. 찾아보니까 유명하더라고. 저가인데도 여자들도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놨대요. 이해되지? 응. 그러니까 얘네들 그치 다이아몬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그 다이아몬드를 샀을 때 그치? 오케이? 그들만의 로맨스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이아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뭐예요? 그죠? 그 사람들의 어떤 무엇인가에 포커스, 남자의 정성. 남자들이 당연히 싸니까 남자들이 이거 갖고 선물하고 싶은데 여자들은 싸니까 뭐예요? 뭐야 이건데 포지셔닝을 정성으로 간 거야. 어떤 로맨스. 모든 다이아몬드에는 뭐야?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어머님들이나 물어보면 니네 아빠가 나한테 준 결혼 반지야. 이런 거 있어요. 금반지. 그런 거 있죠. 할머니가 나한테 준 그거 그냥 아무 쓸모도 없는 반지인데 때가 묻어 있는 거잖아. 그죠? 뭔가 주술이 걸려 있는 거거든. 이렇게 포지셔닝 했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가 또 여자는 없는 거지. 이게 어떤 스토리가 달렸다? 어떤 주술이 걸려 있는 거라니까. 마케터가 여기다 주술을 집어넣은 거죠. 이게 리틀 미스 매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팔았을까? 10대 소녀들에게. 어떤 10대 소녀? 주목받고 싶고요. 아이들과 함께 뭐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걔네들한테 여기서 세계관이 같다라는 건 타겟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겟. 오케이? 근데 단지 20대, 30대, 25세, 28세가 아니라는 거야. 어떤 바라보는 공감대, 신념. 아까 그것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싼 거잖아. 걔는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래도 여전히 티파니 아니잖아. 그가 아니라 뭐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축을 준 거지. 오케이? 실제로 여러분 요새 이 CF를 보면은요 남자가 요리하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일요일은 짜파게티 먹는 날 뭐 이러죠. 짜파게티 뭐 하죠. 나는 오늘 짜파게티 요리사 이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이 남자 여자예요. 남자라고. 그죠? 마치 뭐예요? 일요일 날은 남자가 요리를 해야만 좋은 아빠다라는 뭐야?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요새 뭐 백설에서 뭐 쿠키 만들고 있는 거 있죠. 이 책에서 나와요. 막 쿠키를 집에서 만들어요. 그죠? 집에서 아주 간편하게 엄마들이 만들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요. 조리 거의 다 돼 있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 그죠? 그러면서 이러죠. 집에서 만든 게 더 건강에 좋다라고 하죠. 홈메이드 푸드라고. 그거나 밖에 있는 음식이나 다 똑같은 거거든. 네가 하나 사지 않는 한 네가 간단하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라는 거야. 똑같은데 집에서 먹었다? 그리고 설거지를 내가 한다라는 거. 그걸로 마치 뭐야? 나는 좋은 주부다. 나는 좋은 엄마다. 왜 설거지를 내가 하지 않느냐? 이것도 마케터가 뭐야? 걸어놓은 주술적인 거라는 거죠. 이건 루비콘이라는 차예요. 오케이? 루비콘. 지금 얘가 뭘 넘어가고 있죠? 강을 넘어가고 있다고. 오케이? 진흙처럼 보여요. 근데 루비콘이라는 차가, 스토리가 루비콘 강을 건너는 차거든. 시저가 루비콘을 강을 넘었다라는 말 있잖아요. 루비콘이라는 이 차 이름은 루비콘 강에서 나온 거고, 이 차는 실제로 여기까지 있는 배를 건널 수가 있는 차예요. 엔진이 다 여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는 물세차가 돼요. 이 아래. 오케이? 이쪽으로 다 물이 빠진다고요. 오케이? 여러분, 굳이 여기를 안 넘어가도 되잖아. 그래서 이 차는 어떤 스토리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도어. 어떤 와일드한 거. 이런 거를 파는 건데, 이런 거를 추구하고 좋아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파는 거죠. 그들에게만 주술이 걸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마술쇼 같은 거 가보면 사람들이 걔가 마술하는 거 아닌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 속고, 왜 다들 좋아하죠? 아니, 속으면 걔가 속인 거면 싫어해야 되는데, 왜 좋아한다고 그래요? 속고 싶으니까. 속고 싶어서 돈을 내고 왔잖아. 그 얘기는 뭐죠? 이미 소비자는 속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책에서 세스 고딘이 말한 게 마케터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소비자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빅토리아 시크릿이에요. 빅토리아 시크릿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되게 야해요. 그죠? 되게 야하다고. 미국의 탑 모델, 탑 연예인들이요. 언제나 야한 거를, 그러니까 야한 화보지를 찍자고. 그리고 여자들도 자기의 그 젊었을 때 그 멋있는 몸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잘못 보였다간 천박해 보일까봐. 그렇게 안 보였는데 빅토리아 시크릿에서는 다 벗는데요. 왜요? 빅토리아 시크릿은 야한 게 아니니까. 이건 어떤 건데요? 이건 이런 거거든요. 그죠? 이건 빅토리아. 그죠?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함과 시크릿, 여자의 은밀함. 이건 그래서 뭐요? 패션이라는 거죠. 이건 어떤 야하다, 천박하다. 아, 제가 뭐예요? 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이건 멋있는 거고, 이건 어떤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시크릿에서만이 현재 가장 유명한 여배우의 알몸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또 남자들이 또 좋아하게 됐고. 오케이? 이거 또 일종의 뭐예요? 빅토리아 시크릿이 그런 걸 좋아하는 여자들에게 건 주술적인 얘기라고. 아까 말했죠. 세일 40%. 이미 그거를 설정하고 만들어진 가격이라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알아도 속고 몰라도 속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은 누가 말을 해도 안 믿는다고. 왜요? 폴로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이미 자기가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브랜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뭐야? 교주 같다라는 거예요. 리델 글래스라는 아주 유명한 거짓말쟁이 등이 있대요. 모든 음료에는 그에 걸맞는 완벽한 모양의 잔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리델 글래스에서 와인을 먹어야만 와인 맛이 한결 좋아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뚝배기에 먹어야 제맛이 나온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여러분, 뚝배기에서 먹나 스테인리스에 먹나 뭐야? 우린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마는 시각적 차이가 두뇌에 다른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리델 글라스는 와인을 고급스럽게 먹으려는 사람들, 오케이? 그런 사람들에겐 주술이 잘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팔 것인가? 그럼 파는 것과 팔리는 것, 알리는 것과 알려지는 것 차이가 뭐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이건 주어가 셀러예요. 이건 주어가 소비자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죠. 마케터는 주도권을 가진 적도 없고 가질 수도 없다. 주도권은 이미 소비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소비자는 원하는 것을 사고 믿고 싶은 걸 믿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한다라는 거죠.
단지 너는 보랏빛소에서 나온 거 있죠? 그렇지. 전염시켜줄 뿐이라는 거죠. 시작, 모티베이션을 줄 뿐인 거지 네가 계속 지지지지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웬디스 광고예요. 이 할머니 되게 유명하거든요. 할머니가요? 햄버거집에 왔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딱 먹으려는데 햄버거를 딱 열고 이래요. Where's the beef? 아니, 쇠고기가 왜 이렇게 작냐고. 소고기 어딨어? 그러면서 웬디스가 나와요. 우리는 3단 전보. 이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었다고요. Where's the beef? 그러니까 이만하다라는 거지. 이만하게 해놓고 뭐예요? 이걸 햄버거라고 판다라는 거죠. 근데 햄버거가 작아요. 아니, 햄이 너무 작잖아. 자,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주술이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들의 언어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Where's the beef? 그래서 여기 위대한 스토리에는 모호성이 많다라고 그래요. 모호성이 많다라는 건 반드시 소비자에게 주도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네가 하라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천호식품에서 남자들에겐 참 좋은데 이거 참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좋은 마케팅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그 해석의 범위까지 마케터가 침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저씨도 정말 유명한 마케터죠. 별이 5개 하면서 뭐예요? 후발주자였던 장수 돌침대 브랜드를 가지고 선발주자였던 장수 돌침대 브랜드들을 다 유사 제품으로 만드신 분이거든. 장수 돌침대는 23개 정도가 있었고요. 이 사람은 후발주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만이 용기 있게 CF를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맞박에다가 별을 5개 붙여놓고 뭐예요? 별이 5개 하면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자기가 유사품이었거든. 그러니까 마치 별이 5개인 게 장수돌침대 오리지널인 것처럼 잭 트라우트 얘기를 빌려서 말하자면 포지셔닝한 거죠. 그죠? 그러나 세스 고딘의 말에 의하면 스토리 메이킹이 됐다는 거예요. 좋은 스토리텔러였다는 거죠. 선수 보세요. 읽어보세요. 우린 잘 맞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거든. 그런데도 우리는 뭐야? 맞추면서 뭐야? 자기가 맞췄다고 또 되게 즐거워해요. 그렇죠? 이게 스토리텔링의 어떤 팁이라는 거예요. 팁. 우리는 싸다고 말하고 싶은데 싸다라고 말하지 말고 거기에 이야기를 주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책에서 나와요. 어떤 애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읽어봤어요? 거기까지 안 갔구나. 이삿짐 차를 가지고 거기다가 좀 올드한 옛날 버전의 스피커들을 잔뜩 갖다 놓고 하버드 대학교 법대생들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조용히 말했대요. 좋은 스피커 있는데 하나 사실래요? 마치 작물인 것처럼. 오케이? 그러니까 이삿짐 차를 가지고 얘가 어디서 작물을 떠온 것처럼 좋은 스피커, 이렇게 좋은 스피커 있는데 하나 사실래요? 하니까 얘네들이 뭐야? 그래요? 하면서 다 사더래요. 왜요? 작물이니까 싸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만약 얘가 이거 한물 유행 간 거고, 오케이? 제가 지금 이거 많아가지고 재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래요? 하면요. 안 샀다라는 거죠. 그것도 논리적으로 법을 다루는 하버드 법대생들이 그렇게 많이 사더래요. 책에 나오는 얘기. 책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제품으로 마법을 걸 수도 있어요. 품질로도 마법을 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KS 마크가 있으면 좋은 품질인지 알고요. 그치? 해썹 마크가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치과 의사 협회가 인정한 그거 우리 다 알아요. 돈 주고 하는 거. 그죠? 다 협찬인 거 알아도 뭐예요?
알아도 있는 것과,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엄마들이 선택한 엄마라는 보증이 나와도요, 그죠? 품질이 인정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품질 자체에도 뭐야? 주술이 걸린다라는 거야. 그죠? 가격은요? 걸릴까요? 가격은 너무 많이, 9달러 99센트. 그죠? 아까 40% 할인. 그죠? 다 걸려든다라는 거죠. 서비스는 있네. 삼성은 서비스다 주술을 걸었죠. 서비스, 불량률이 많다라는 걸 서비스가 잘 된다라고 바꿔버렸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 스토리가 다 들어간다라는 거고, 자, 이거 하고, 오늘은 스트레이트로 가고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People who want to buy. 이거 누가 사느냐? 아까 말했죠? 이 사람이 정말 신적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네?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 왜 마술사들은 왜 미녀와 같이 하는지. 그죠? 그리고 미녀가 없다면 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왜 화려한 손동작을 퍼포먼스를 하는지. 왜요? 디스트리뷰션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가슴도 크고 이러니까 뭐야? 여기에 이제 여기에 그냥 나무가 이렇게 세면 집중을 이 사람한테 받는다니까. 나무나 의자면 이 사람한테 받아요. 사람은 사람을 본다니까.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그들은 설득할 수 없다래요. 고집센 노새 같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여러분 설득할 수 없으니까 뭐야? 세계관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세계관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자꾸 팔려고 들지 말라는 거야. 자꾸 이게 좋은 제품이라고 말하지 말고 차라리 말할 거면 뭐야? 비이성적으로 스토리를 얘기하라는 거죠. 오케이? 너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뭐야? 야, 이번에 벼락부자가 된 걔가 그렇게 이 책을 좋아한대.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오케이? 이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그들은 아는 것으로 모르는 걸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경험, 그들의 가치관으로 모르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건 뭐야? 그래서 여러분, 폴로, 킷, 그죠? 폴로, 여러분,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선글라스 회사 가니까 포르쉐 선글라스도 있더라고. 포르쉐 스타일. 포르쉐는 자동차잖아. 그죠? 여러분, 나이키는 운동화잖아. 그죠? 나이키가 의류를 만들었다라는 거 뭘 보증할 수 있냐, 이게, 그죠? 근데 나이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사람들에게 어떤 확증이거든. 왜? 나이키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텔레비는 거짓말을, 여러분, 뉴스가 거짓말을 안 해요? 뉴스는 맨날 거짓말을 해요. 그죠? 그들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영리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강구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똑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케터들은 SWT, 수많은 STP, BCG, 3C, 4C라는 걸 플레임으로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들여다보니까 아주 작은 차이가 뭐야? 되게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동시에 그들은 뭐예요? 다르기도 하고, 그러나 바닥은 또 상당히 비슷해요. 왜요? 사람들은 원하는 거 다 똑같거든. 건강하고 싶은 거, 인기가 많고 싶은 거, 그죠? 잘생기고 싶은 거, 또 뭐 있죠? 누군가에게 위협받지 않고 안전을 원하는 거, 이런 건 다 똑같다라는 거죠. 사랑받고 싶은 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닥을 제외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마케터들은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어디가 제일 커요? 여기가 제일 크죠? 여기를 공격을 해서 놀랜다라는 거야. 왜요? 이만큼 큰데 뭐야? 실제로 너무나 많은 애들이 뭐야? 풍요의 홍수 속에 있기 때문에 아래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위로. 그게 점점 뭐야? VIP, VVIP, VIP, 플래티넘.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원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많거든. 아래로 가면 갈수록 필요한 거를 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필요한 거에는 마케터보다 생산과 공급과 유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들은 뭐에 주목을 해요? 깨구리는요, 날아다니는 파리를 보고 혀를 내밀어서 뭐야? 잡아먹는데요. 근데 깨구리의 약점은 움직이지 않으면 모르는데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으면 한 깨구리 옆에 주변에요, 죽은 파리들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근데 그 깨구리는 굶어 죽는데. 왜요? 볼 수가 없어서. 오케이? 마치 세스 고딘의 책에서도 소비자는 깨구리 같다고 그래요. 뭐에 주목하죠? 변화에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머리 깎았네? 이런 거에 주목한다라는 거죠. 오늘 좀 뭐가 다른 것 같아. 다른 거를 잘 보지 똑같은 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고 뭐 하면 똑같다고 하면 뭐야? 주목을 못 준다라,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자꾸 다르다라는 건 사람들에게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존재성을 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소비자는 개구리 같으니까. 우리가 달라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른 것만 눈이 딱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들은 언제나 일치하려고 노력을 해요. 비싸면 좋은 거고요. 비싼데 좋지 않으면요. 이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불량품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오케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세계관을 바꾸는 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기의 세계관을 바꿔서 일치시키기보단 자기 세계관이 아니라 리얼리티를 왜곡시켜서 자기 세계관을 일치시킨다라는 거죠. 나한테 잘하던 애가 못하는 것과 못하던 애가 잘하는 것,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마케터들은 소비자에게 무엇인가 팔라고 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히는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세계관을 확인하고 세계관을 일치시키고 일치한다라는 게 이제 타겟을 설정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타겟이라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나 공감 이게 많은 거지 연령, 학력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필요야, 필요. 오케이? 필요의 마케팅에서 그렇게 나눴지 이 원하는 거, 원티드에는 뭐야? 애기하고 할머니가 10대 소녀하고 60 먹은 할머니가 똑같이 원하는 게 있다? 명품. 그죠? 아니 20대 남자애하고 60대하고 좋아하는 차가 있다고 벤츠. 그죠? 이건 연령으로 나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세스 고딘은 어떤 책에는 족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족. 이렇게 무슨 족, 부족주의다. 시장은 부족으로 보는 거다. 기러기족, 먼족. 기러기족이 20대일 수도 있고 50대일 수도 있거든. 그 다음 리마커블 해라. 왜요? 그래야만 깨구리가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이래서 걔네들이 보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보게 하려면 내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도권의 문제가 라는 거죠. 들려주고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제어하기. 이게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이 전후 독일에선 유태인들을 다 메부리코로 그렸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돈에 미친 사람들. 오케이? 이런 인상을, 그죠? 이런 주스를 걸어놓고 유태인을 본 순간 뭐야? 다 그렇게만 보인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돈에 미쳐있고, 그죠? 이러니까 뭐야? 어떤 거를 합리화했죠? 유태인을 없애는 게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믿게 만든 거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하도록 해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왜? 자기가 걔네를 죽였어. 죽였다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의로운 행위니까 얘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은, 매니아들은 더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거죠. 바디샵 광고자. There are 3 billion women who don't looks like supermodel and only 8 who do. 그러니까 거기에는 3 billion woman이 있어요. 슈퍼모델처럼 생기지 않은. 그죠? 그러니까 한 8명 정도만 그런다고. 그 8명이 3 billion을 대표하진 않는다라는 거야. 바디샵은 여성 중에서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죠? 뭔가 수동적인 여자보다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여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을 준 거야. 그리고 우리 제품을 씀으로써 네 신념을 더 강화하는 거죠. 내가 바디샵에,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빈 공에다가 이렇게 떠주면은 궁상 맞았어요. 궁상. 근데 바디샵은 거기다 어떤 주스를 걷죠? 자연환경 보전. 그래서 당신은 뭐야? 환경주의자. 환경주의자는 합리적이고 멋있는 사람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뭐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디샵이건 스토리고 바디샵이건 주술이죠. 그때 주술을 외울 때 여러분, 주술의 단어가 있잖아. 있잖아. 랄라리 얄라 얄라 수리수리 마수리 뿅 이런 것처럼. 그죠? 그 주문이 그런 거라고요. 로레알에처럼. dissolve it. 이게 주문이라고. 그 슬로건 속에 그들이 압축해놓은 마법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반복하고 볼수록 뭐야? 그 주술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뭐 태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UFO를 믿는 사람은요, 하늘에 뭐만 떠도 UFO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UFO가 되고 싶으면 맨날 이래요. 난 믿고 싶다고요. 뭘 믿고 싶어요? UFO를. 지나가는 새만 봐도 뭐예요? UFO고요. 이미 여러분 인터넷에 너무나 많이 나왔어. 말레이시아 항공은 납치된 거래. 그렇기 때문에 잔해가 없는 거라는 거야. UFO가 납치해 간 거라고. 그들은 그걸 믿고 싶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 세계관에 맞춘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정부에서 잔해를 발견했다고 하면 뭐라고요? 음모론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젠. 그죠? UFO가 없다라는 걸 숨기려고 정부에서 잔해를 흩어놓은 것이다. 왜요? 그만큼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먹히는 스토리를 만드는 3가지 승부. 첫인상으로 승부해라. 왜요? 한 번 바뀌면 안 바뀐다 이거죠. 2번째, 인지부조화로 승부한다. 이건 뭐죠? 맥주 술 마시고 싶어. 술 마시면 배가 나올 텐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술은 먹어도 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인지부조화거든. 담배 피우고 싶어. 그죠? 담배 피우면 몸에 안 좋은데, 니코틴 많이 먹는데, 뭐죠? 그럼 0.1을 피세요. 여전히 나쁜 건데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화라는 건, 담배 피우고 싶어, 건강에 안 좋을 텐데, 그럼 조화라는 건 뭐죠? 담배를 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인지 부조화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광고거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이게 인지 부조화거든요. 또 이런 인지 부조화를 세스 고딘은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을 한 거야. 아, 여러분, 침대가 가구지 어떻게 가구가 아니야. 근데 이미 어떤 사람들은 침대가 가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참여장치로 승부해라. 아까 말했죠? 바디샵은 물건을 삼으로써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수를 강화한다. 위대한 스토리의 조건. 책이 9가지가 나와요. 위대한 스토리는 진실하다. 이렇게 과장보다는 진실하다. 아까 말했잖아요. 야, 이 책을 읽으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누구누구 개똥이는 이 책을 10번 읽어봤대. 이거 거짓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담백한 얘기죠. 아, 이 책을 보면 다 성공한다. 이거보다 이게 더 담백해요. 위대한 스토리는 약속을 담는다. 위대한 스토리는 신뢰를 받는다. 위대한 스토리는 모호하다. 위대한 스토리는 급속히 자리 잡는다. 위대한 스토리는 논리보다 뭐에 호소할까요? 감각에 호소한대. 위대한 스토리는 모든 일을 겨냥하지 않는데. 아까 내가 그 차승원이 이렇게 했는데 추잡스러워. 그런 사람들까지 안 판단하는 거죠. 나 그 냄새 맡아보고 싶어. 이런 애들한테 판단. 위대한 스토리는 자기 모순이 없다. 그치? 위대한 스토리는 우리의 세계관, 특히 뭐야? 그 스토리를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일치하지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는다. 다 했습니다. 그럼 스토리텔링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룸 서비스 스토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같은 단어를 다른 식의 표현으로만 해도 스토리텔링 연습이 잘 되는 거래. 룸 서비스 1인 만찬. 좀 다르죠? 그죠? 이게 세스 고든이 그 어떤 소설가를 좋아하는데 그 소설가는요, 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를 이렇게 표현한대. 수컷이 아닌 것.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오케이? 앉아있다라는 걸 뭐야? 서있지 않은 거 식상하잖아. 다리 접은 상태.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건데, 그런 게 새로운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식상한 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경을 아이웨어라고도 말을 하거든. 눈이 썼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가정부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헬퍼?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약한 거야. 네? 뭐 객실 보조원. 이건 지집이 객실이죠. 지집이. 나이트 죽돌이 죽순이. 헤비 유저. 사기. 스토리텔링. 창녀. 섹슈얼 엔터테이너. 회의. 사무실 오페라. 한 사람이 떠든대, 사무실에서. 그리고 되게 재미없고. 자기 개발.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업그레이드.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뭐야? 다른 언어로 쓴다고 하면 뭐야? 여러분 이 커피를 갖고 할머니들 뭐라고요? 껌정차. 오케이? 느낌 다르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의 연습을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 세스 고든이 이런 걸 잘한다고. 말콤 글래드웰하고. 새로운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색다르게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걸 뭔가를 다르게 보는 연습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스토리텔링 여기 좋아하실 것이다.
에필로그. 처음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 책을 읽고 뭐가 없다면? 용기가 없다면 말짱 꽝이다. 근데 그 용기의 바닥엔 뭐가 없다면? 책임감이 없다면 스토리텔링, 주술을 거는 건 더 말장난이라는 거죠. 머리는 아는데 내 거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이 책에서 재밌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스토리텔러, 이게 적은 누굴까요? 평범한 거. 그리고 평범함을 강요하는 컨설턴트래. 컨설팅을 많이 받고 컨설턴트를 많이 만나면 결국 걔네들이 많이 쓰는 벤치마킹만 뎁다 한다는 거죠. 오케이? 위대한 스토리텔러는 이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 책은 아주 재미있는 좀 내용이었고, 그 뭐라고 할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뭐라고 할까? 어떤 책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책일수록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게 사람이 좋은 거고, 또 쉬운 내용을 여러 번 읽어서, 정말 나한테 뭔가 와닿는 거죠. 와닿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행위로 그 성과를 내거나, 그 성과가 네거티브든 파지티브든, 그래서 자기가 그걸 피드백을 얻는 사람들이 대부분 훨씬 더 책을 자기 거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엔 지식의 세태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있나요? 서양에는 이제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있죠. 동양에는 오마이 게니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오마이 게니치가 일본 지식사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고전입니다. 네. 근데 읽어보면은 참 생각이 깊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책과 유사하게 제가 추천하는 게 바로 드러커의 경영의 실체. 그러니까 지식의 세트라는 책을 한번 읽으면서 과연 특히 지식인들, 오케이? 강사님들. 도대체 지식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지식이 쇠퇴해 간다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디지털을 보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근데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전이기도 한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 할까? 여러분 고전은요. 새로운 걸 알려주기보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숙성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다음 시간엔 지식의 세태 오마이 게니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고 독서 경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